차이나 엑소더스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으로 계속 충돌을 하면서요,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업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 떠납니다. 애플도 떠나고 아마존도 떠나고 구글도 떠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떠나고요. 수천 개 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암참이라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입니다. 암참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제임스 윤 회장이 보고서를 만들어서요, 청와대에다 제출이,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목은요,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 하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솔직히 창피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정부 부처도 많고요,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많고요, 국회도 있고요, 국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있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조직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을 대한민국에 모으자,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은 정말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탈출을 해서 어딘가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홍콩에서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리적인 위치가 좋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실제로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싱가포르 다음에 대한민국이더라 이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들어가는 곳이. 그런데 우리는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와서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세계는 변해가는데 우리만 우물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드니 안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탈출을 하는데도 우리는 보고만 있다는 게 정말 한국은 바보 같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 위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싱가포르에는요, 이게 지표가 틀렸습니다. 5,000개입니다. 5,000개. 싱가포르는 5,000개입니다. 5,000개. 홍콩은요, 지금 통제하는데도 1,400개거든요. 중국 상하이는 900개나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100개 이하입니다. 이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전향적으로 바꾸면 지금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한국에서 유치하면요, 본부만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요, 공장도 짓습니다. 그러면 투자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본부를 옮기고요, 옮긴 본부는 급한 대로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 첩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냈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이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거든요. 암참의 보고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핵심이 말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빨리 제고를 하자예요. 싱가포르는 국가별 노동 유연성 중에 1위입니다. 1위. 일본은 11위, 홍콩은 19위, 대한민국은 97위입니다. 노동 유연성이 이만큼 뒤로, 그것도 맨 뒤로 141개국 중에 97위라는 것은요. 한번 근로자가 취직을 하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파면이나 정리해고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동 유연성은 선진국이라면서요. 그러면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노동 정책도 바꾸고 유연성도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물론 뭐 공영 야당 때문이다. 맨날 야당 탓만 했지 이거 노동계획을 제대로 풀어보려고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해요. 이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동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지금 만들지 않았다. 세계에서 선진국보다가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노동 유연성 정책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 어불성설. 말도 안 됩니다. 유치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바로 이런 것을 개혁하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안에 노동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개혁을 뭘 한 거죠? 답답하죠. 개혁이라는 것은 이 살가죽을 뺏겨내는 게 개혁이에요. 다시개자의 가죽혁자니까 살가죽을 뺏겨내서 새로운 살이 돋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되는 게 개혁인데 이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집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기업의 본부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으로 아니면 싱가포르로 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주 68시간을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16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날리면 노동 생산성이나 좋아져야 되잖아요. 노동 생산성은 또 안 좋아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공장을 만들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담배 필 거 다 피고 쉴 거 다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은 것 이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다 제출했겠습니까? 진짜 심각하죠. 여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도 말입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길 가다가도 일어나는 게 안전사고인데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고경영자한테 지워지는 그 굴레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형벌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벌금이 개인은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짓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형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엄청나지요. 제가 봐서는 이거 엄청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법인 세율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4%거든요. 문재인 정부 25%였고요. 이거 말입니다. 전 세계에 보면 홍콩 이러면 여러분 16.5%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싱가포르 이러면 예, 17%입니다. 그러면 24%에서 좀 낮추면 주면 적어도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22%, 박근혜 대통령 때 22%였거든요.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아마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게 지금 예측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탈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탈출은요.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기회예요. 저는 이 기회만 잘 잡아내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에서 점점점 그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점점점 경제 대국의 지위가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자원이 인구입니다. 인구. 그 인구를 채용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면 인구를 잘 활용해서 기업들의 생산성도 올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길 아닐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창피하지만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어떤 이 보고서가 시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정관진 TV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돈만 뿌리지 말고 핵심에 접근을 해서 싸우든지 치고받든지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예전역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것도 말입니다. 외국계 기관이잖아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쉽게 안 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내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게는 큰 미래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각성을 하고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고자 한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일이라고. 제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능한 일로 저는 진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싱가포르보다는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게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국이 가까이 있잖아요. 중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뭐 글로벌 본부로서는 굉장히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가 5,000명인데 우리는 5,000개가 들어와 있는데 2,000개지만 5,000개입니다. 5,000개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100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제대로만 개혁을 하면 저는 진짜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권력을 쥐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 차이나 엑소도스를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우리로 끌어당기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